언노운 아카이브. 오늘은 서울에서 대구보다 짧은 거리 단 145km를 사이에 두고 60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나라, 하루 20시간 넘게 암흑에 잠겨버린 섬나라 쿠바와 그 숨통을 쥐고 있는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쿠바는 낭만이 사라진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의 석유 공급 봉쇄로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된 아바나의 거리에는 수거되지 못한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악취를 내뿜고, 사람들은 그 오물 옆에서 단 몇 리터의 기름을 받기 위해 1년 가까이 줄을 서서 밤을 지새우고 있죠. 굶주린 시민들은 마당에서 길거리의 쓰레기를 연료로 태워 간신히 한 끼 식사를 준비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국이 쿠바에 공급되는 석유를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이죠. 2026년 초부터 강화된 미국의 에너지 봉쇄 정책으로 쿠바의 연료 공급은 전년 대비 90% 이상 증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서 오던 유조선들이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와 관세 보복 협박에 못 이겨 뱃머리를 돌려버린 거죠. 한때 카리브해의 진주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쿠바는 사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수십 년간 낡은 인프라를 부여잡고 버텨온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았습니다. 2021년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2024년에 연료비 폭등을 지나며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죠. 그래도 2025년까지만 해도 쿠바는 연간 약 18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여전히 인기 있는 휴양지였습니다. 캐나다와 유럽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성비 좋은 카리브해의 파라다이스로 통했죠. 그러나 2026년 초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봉쇄 정책이라는 결정타를 맞으며 결국 모든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낭만을 찾아온 여행객들이 넘쳐나던 이곳은 이제 전기가 끊기고 취사용 가스마저 바닥난 암흑의 섬이 되어버린 거죠. 미국은 왜 이 작은 섬을 무력으로 삼키지도 못하면서 이토록 잔인하게 말려 죽이는 방식을 선택한 걸까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몰랐던 거대한 자본의 욕망과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지정학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로 올라갑니다. 당시 쿠바는 지금 우리가 아는 낡고 가난한 섬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 부호들이 모여드는 화려한 유흥의 성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설계자는 쿠바인이 아니었죠. 미국의 전설적인 마피아 마이어 렌스키였습니다. 렌스키는 당시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와 손을 잡고 아바나를 거대한 죄악의 도시로 탈바꿈시켰죠. 미국 본토에서는 금지되었던 도박, 마약, 매춘을 이곳에서 합법의 탈을 쓰고 무제한으로 허용시켜버린 겁니다. 렌스키는 마피아의 검은 자본을 투입해 하바나 리비에라와 호텔 카프리 같은 초호화 카지노 호텔들을 지어 올렸습니다. 아바나는 마피아들에게는 거대한 현금 인출기였고, 미국 부유층들에게는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은밀한 놀이터였죠. 당시 쿠바는 국가라기보다 미국의 거대한 카지노이자 설탕 농장에 가까웠습니다. 쿠바 땅의 70% 이상을 미국 기업들이 소유했고, 모든 행정 시스템은 마피아와 독재자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오작동하고 있었죠. 아바나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서 쿠바 서민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하거나 유흥업소의 뒷전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몰랐던 혁명 직전 쿠바의 진짜 모습입니다. 마피아들은 이곳에서 세탁된 현금으로 미국 정치인들을 매수했고, 쿠바는 사실상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취급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피아들이 쌓아올린 탐욕의 공든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이끄는 혁명군이 아바나에 입성한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징적이었죠. 마피아들이 세운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 때려 부수고 미국 기업들이 독점했던 토지와 통신, 전력 시설들을 전부 국유화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앞마당에 있던 거대한 금고를 통째로 빼앗긴 셈입니다. 단순히 이념이 다른 정권이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합법과 불법을 막론한 미국의 모든 자본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사건이었죠. 특히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 같은 거대 기업들의 자산 몰수는 미국 정계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미국이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쿠바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경제 봉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도둑맞은 자산에 대한 원한이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치권에게 쿠바는 단순히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뒷마당에서 주머니를 털어간 괘씸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미국 법원에는 쿠바 정부의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 기업과 개인들의 배상 요구 소송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참다 못한 미국은 1961년
쿠바 정권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기 위한 비밀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피그스만 침공입니다. 미국은 직접 군대를 보내면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까봐 미국으로 망명해온 쿠바인 1,400명을 포섭해 2506 혼성 여단을 조직하고 CIA가 이들을 비밀리에 훈련시켜 상륙하게 했죠. 하지만 이 치밀해 보이던 계획은 시작부터 비극적인 코미디였습니다. 상륙 지점인 피그스만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거대한 늪지대였던 거죠. 중장비를 든 대원들은 상륙하자마자 진흙탕 속에 갇혔고 작전 보안이 새나간 탓에 카스트로의 군대는 이미 해안가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케네디 대통령의 변심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입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그는 약속했던 공중 지원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해버린 겁니다. 결국 상륙한 부대는 적진 한복판에 고립되었고 단 3일 만에 1189명이 포로로 잡히는 참혹한 패배를 당해버린 겁니다.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 CIA의 오만함이 작은 섬나라의 늪지대에서 완전히 수몰된 순간이었죠. 패배보다 더 굴욕적인 건 그 뒤에 이어진 협상이었습니다. 카스트로는 사로잡은 1000여 명의 포로를 돌려보내는 대가로 기상천외한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엔 농업용 트랙터 500대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거절하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먹을 아기 분유와 의약품 5,300만 달러어치를 내놓으라고 종목을 바꾼 겁니다. 이것은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청년들을 데려오기 위해 아기 분유를 주지 않을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쿠바 아이들의 먹거리까지 막는 비정한 나라라는 비난을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었죠. 결국 미국은 굴욕적으로 수천 톤의 아기 분유와 해열제를 배에 실어 쿠바에 상납하며 포로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과정을 생중계하며 미국은 우리를 죽이려 했지만 우리는 그 대가로 우리 아이들을 살릴 분유를 얻어냈다며 승리를 자축했죠. 미국은 돈은 돈대로 쓰고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왜 미국은 이토록 굴욕을 겪으면서도 더 강력한 군사력을 투입해 쿠바를 점령하지 못했을까요? 쿠바의 위치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쿠바는 미국 경제의 생명선인 멕시코만 입구를 정확히 가로막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에게 쿠바는 앞마당을 지키는 코르크 마개와 같죠. 만약 미국이 무력 점령을 시도하다 해상 교전이 벌어져 멕시코만 항로가 폐쇄된다면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석유 수출입은 즉시 마비되어 버립니다. 실제로 1962년 피그스만 침공의 실패 직후 쿠바가 소련의 핵미사일을 들여오려 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미국은 인류 멸망의 공포를 경험했죠. 이후 미국은 쿠바를 억지로 건드리려다 병 자체가 깨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인, 그러나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죠. 또 다른 이유는 미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바로 인구학적 무기인 이민자 폭탄입니다. 만약 미국이 쿠바 체제를 무너뜨린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낀 1,100만 명의 쿠바 난민이 한꺼번에 플로리다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는 미국의 행정 시스템과 사회 안보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핵무기급 위협인 겁니다. 카스트로는 생전에 우리 국경을 여는 것이 너희에게 가장 무서운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죠. 또한 쿠바는 전 국민이 게릴라 훈련을 받은 나라입니다. 점령하더라도 베트남이나 아프가니스탄보다 더 끔찍한 소모전이 바로 코앞에서 이어질 텐데 미군 시신이 매일같이 플로리다 해안가로 운구되는 장면을 미국 정치권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미국은 과거처럼 총칼을 들고 쿠바에 상륙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너지 봉쇄라는 훨씬 더 조용하고 잔인한 무기를 선택한 겁니다. 석유가 끊긴 쿠바의 현실은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물을 끌어올릴 전력이 없어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트럭이 배달해주는 흙탕물 한 바가지의 하루를 의지합니다. 아기 분유 협상으로 얻어냈던 그 아이들의 후손들은 이제 분유는커녕 깨끗한 물조차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쿠바를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쿠바가 갑자기 무너졌을 때 펼쳐질 난민의 물결과 지정학적 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천천히 말려 죽이는 방식인 거죠. 한때 마피아들의 화려한 카지노 불빛이 가득했던 아바나의 밤은 이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90마일 밖에서 쿠바의 숨통을 거세게 쥐고 있고 쿠바는 그 소나기에서 피를 흘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145km라는 짧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 기괴한 대치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